네, 안녕하세요. 이와인클렉스 미국간호사학원 황지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할 3부 순서는요. 미국 간호사에 대한 전망과 여러분들이 미국 취업 이민을 할 때 준비해 갖춰야 될 몇몇 조건들에 대한 그런 안내들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취업 이민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펜이 여기 있죠. 오늘 아마 이런 미국 간호사 설명회가 처음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룰 취업 이민과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아마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올해 첫 설명회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국가고시를 보신 분들에게도 제공이 될 세미나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간호사를 준비해 나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간호사의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100 Best Jobs. 이런 자료들을 보면 물론 리서치를 맡은 기관이나 사이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너스 프랙티셔너, 마취 간호사, 너스 미드와이프, 조산사 같은 전문 간호사는 항상 높은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지스터 너스, 일반 간호사도 대체로 약 20위권 이내에는 항상 랭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예를 들어 셀러리, 급여냐, 잡 세리스팩션, 직업의 만족도냐, 또는 소셜 스테이러스,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떤 평가 기준에서 랭킹을 매기더라도 간호사와 관련된 직종은 항상 상위에 랭크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직업에 관한 랭킹을 매긴다면 그런 사이트가 당연히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탑 20 안에 이렇게 상위권의 간호사 관련 직종이 랭크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도 예전에 비하면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급여나 근무 환경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나 또 처우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G20나 G7에 포함되는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도 미국에 비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만큼 미국에서 이 직업으로서의 간호사의 위치나 전망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누나도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카들이 어디 가서 우리 엄마 간호사야 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우와 이렇게 한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간호사가 그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또 간호사라는 직업이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간호사가 미국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게 함정이죠. 사실 이 너싱 쇼티지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아주 많은 자료들도 찾아보고 또 그런 자료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너싱 쇼티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몇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에이징 파퓰레이션, 미국 사회의 심각한 노령화가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미국 사회 노령화는 2000년대 이후에 급증했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에이징 파퓰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두 번째로 Diversity of Healthcare Market.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의료 시장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간호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임상 근무를 그 네이티브 간호사들은 기피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임상이 아닌 비임상 직종을 선택하는 것도 현장 간호사 부족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로 리저널 임밸런스, 지역적인 불균형. 대도시를 선호하는 간호사들의 성향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간호사의 수급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이런 광주 같은 대도시들은 간호사가 부족한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규모가 좀 적은 도시를 갈수록 간호사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lack of educators.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간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간호대학의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 대학에서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교수의 수가 적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간호대학을 신설하는 것도 힘들겠죠. 사실 이 부분은요, 한국 간호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나중에 그 잡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포지션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수가 부족할 상황이 별로 없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나는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 남아서 교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잡을 교수직을 풀타임으로 하지 않고요. 보통은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임상 근무를 병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병원에서 또 경력직 간호사로 근무하는 편이 금전적인 면에서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간호사가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 이 너싱 쇼티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들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글에서 nursing shortage in USA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또 지적 호기심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코비드-19 때문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너싱 쇼티지 문제가 더더욱 선명해졌죠. 미국의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건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이 너싱 쇼티지가 대충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보편화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미국의 심각한 너싱 쇼티지 현상은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비롯한 또 해외 간호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굿뉴스가 되겠죠. 다음은 미국 간호사의 필요 조건을 볼 텐데요. 먼저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첫 번째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한국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늘 1월 22일이 한국의 국가고시일이었죠.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 보신 분들이 약 22,0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시험 보신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마스크 쓰고 몇 시간 동안 집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면허를 시험을 보신 분들도 이제 엔클렉스를 보시기 위해서는 졸업을 하시고 면허가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학생 신분으로는 응시가 안 됩니다. 또 간혹 질문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점점 우리나라에서 3년제 간호대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예전에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준학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미국 병원에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엔클렉스 면허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병원에서 또는 고용주가 간호사에게 학사 학위가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해요.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경우는요, 3년제를 졸업하신 분들도 취업에는 별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학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한국에서 뭐 방통대나 독학사나 이런 방법으로 학사를 취득하시고 미국에 가시려는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 학사가 필요해서 공부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미국에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관점에서는 한국에서 취득하고 가시는 것보다는요, 미국에 가셔서 병원 생활 하시면서 충분히 또 학사학위 RN-BSN 과정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학사학위를 취득하시는 편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필요 조건 두 번째,
미국 간호사 면허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일부 순서에서 김보경 선생님께서 이미 언급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주마다 너싱 보드라는 간호협회가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스테이트 보드 오브 너싱,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보드 오브 너싱. 물론 모든 주가 시험은 NCLEX RN 시험 하나만을 채택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한국 간호사들은 뉴욕 보드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뉴욕 보드일까요? 미국의 주가 몇 개 있죠? 50개. 그렇게 많은 주가 있는데 왜 하필 한국 간호사들은 뉴욕 보드의 면허만 신청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쉬우니까. 뉴욕 보드는 다른 주에 비해서 자격 조건이 상당히 간소해요. 한국 간호사 면허와 이제 간호사 졸업장만 있으면 추가 조건 없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주가 뉴욕주예요. 반면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일종의 뭐 주민번호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 영어 점수도 굉장히 높은 영어 점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뉴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주마다 다른 제각각의 조건들이 있어요. 가령 어떤 주는 응시를 하기 위해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리프레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또 어떤 주는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주들 가운데 뉴욕 보드의 면허를 가장 많이 응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간호사가 내가 뉴욕주의 면허를 취득했는데 나는 뉴욕주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고 나는 예를 들어 뭐 조지아주로 가고 싶다, 또는 플로리다로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뉴욕 보드 면허를 취득하신 다음에 추후에 플로리다로, 조지아로 이렇게 면허를 이전을 하시면 돼요. 면허를 이전할 때는 이제 그 주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가령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와 또 소셜 넘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의 조건을 갖추면 NCLEX RN 면허는 취득하셨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갖춰서 면허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임상 경력. 이 경력 조건은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고용주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여러분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마다 경력에 대한 요구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2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2년 이상의 베드사이드 경력이죠. 베드사이드 경력에 현재 액팅하는 널스라면 어떤 에이전시라도 경력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물론 고용주에 따라서 선호하는 파트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또 경력이 뭐 아예 없거나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는 고용주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고용주든지 간에 경력이 아예 없다면 대형 병원, 큰 병원으로의 취업은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중소규모의 병원이나 너싱 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면 경력이 부족하거나 또 없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대형 병원이 싫다, 나는 미국에 랜딩할 때 뭐 너싱홈에서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분들은요, 뭐 너싱홈이나 작은 병원에서 이렇게 커리어를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대형 병원에 가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런 경력 조건들을 갖춘 다음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음 조건은 영어 점수, 흔히 비자 스크린 점수라고 얘기하는 영어 점수예요. 이 영어 점수는요, 토플이나 아이엘츠 두 가지를 보죠. 두 가지를 보는데요. 둘 중 하나의 시험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이엘츠는 기준이 오버롤 6.5, 평균 6.5점에 스피킹은 7.0. 토플 같은 경우는 IBT 토플로 83점에 스피킹은 26점. 9.0 만점에 7.0 받는 거랑 30점 만점에 26점 받는 거랑 당연히 이게 쉽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선생님들은 IELTS를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만약 뭐 미국의 대학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토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토플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IELTS를 선택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 조건은 BLS, ACLS. 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은요, 취업 이민 수속을 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이 BLS,
Basic Life Support, 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둘 다 미국의 어디죠? 그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죠. 이 자격증은요, 한국에서도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취득하시면 더 좋습니다. 최근에 이 고용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BLS는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ACLS는 병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점점 요구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해서 미국 간호사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간호대 졸업장, 한국 면허, 미국 간호사 면허, 영어 점수, 임상 경력, BLS, ACLS, 이런 것들이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응을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드리면 다 영어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시면 다 돼요. 정말 힘들 거라 생각되는 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결국은 다 점수들을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 조건들, 이 5가지의 조건들을 모두 갖췄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4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라고 하면 바로 미국에 가서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고용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이 조건들만 갖추면 오케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바로 신분에 대한 문제죠. 신분.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있죠. 유학을 가려면 학생 비자, F1이라는 학생 비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 비자, 보통 일반적인 취업 비자를 H1B라고 하거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요. 간호사가 받는 취업 이민 비자를 영주권이라고 해요. 흔히 그린카드라고 하죠. 그러면 이 영주권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모든 그 정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의 정의. 정식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가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미국의 에이전시 또는 병원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일정한 수속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은 다음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 일반적인 취업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 취업 이민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제 취업 이민의 수속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NCLEX 면허를 취득하셨죠. 취득하신 다음에 필요한 조건들,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을 갖춘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미국 취업 이민을 도와줄 에이전시를 찾아야겠죠. 물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의 병원에 컨택해서, 간호사가 직접 병원에 컨택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간혹 그렇게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를 대신해서 이런 절차들을 도와줄 에이전시, 즉 고용주를 구해서 이민 수속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절차도 가장 일반적인, 즉 에이전시를 통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속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또 하나 생기죠. 꼭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속을 해야 하나? 아니 내가 직접 병원에 컨택을 해서 병원에 하고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고 병원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의문이에요. 근데 그게 왜 쉽지 않은지 제가 이제 미국 병원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에이전시가 아니라 미국의 병원이 고용주가 돼서 일을 진행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어떤 간호사, 이 간호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가령 그 널스가 근무했던
그 나라의 어떤 병원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간호사의 경력 같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간호사가 미국에 와서도 우리 병원에 와서도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검증을 병원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아무래도 병원보다는 이런 외국인 너스의 채용에 있어서 훨씬 더 전문적이고 또 경험치가 많은 그런 에이전시에 맡기는 편이 낫겠다라는 것이 보통의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병원이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에이전시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요. 외국인 널스를 채용하려면 그 널스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병원이 취업 이민의 스폰서가 되어서 해당 간호사가 문제없이 비자를 취득하고 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요. 더더군다나 병원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겠죠. 그래서 병원이 그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전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들이 어떤 병원이 나에게 직접 스폰서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병원이 믿을 만한 병원이고 또 내가 근무하고 싶은 병원이라면 당연히 그 병원을 통해서 수속을 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프로세싱은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이전시는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검색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색을 하더라도 네이버로 하시면 안 돼요. 미국 병원을 네이버에서 찾으면 안 되겠죠. 구글링을 하셔야 되겠죠. 구글링을 하셔야 되고요. 검색에 대한 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면허를 취득하시거나 취득하시기 전에 어떤 일정한 때가 돼서 나는 가능한 빨리 미국을 가야 되겠어 라고 해서 어떤 시점에 에이전시에 관련된 정보들을 막 찾기 시작하실 때 먼저 이민 수속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에이전시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이민 수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이유는요. 에이전시와의 계약이 어떤 조건이나 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에이전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에이전시는 어딘지 또 이 에이전시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공부들은요. 특정한 에이전시의 얘기만을 참고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이전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에이전시, 저 에이전시 컨택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시겠죠. 그러면 에이전시마다 계약 기간도 다르고 또 취업이 가능한 지역도 다르고 또 시급도 다르고 베네핏도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얘기 들어보면 여기가 또 맞는 것 같고 또 저기 얘기 들어보면 또 저기가 맞는 것 같고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물론 그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접근이 용이하고 또 간호사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습득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간호사들이 이미 가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그 현직 간호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민을 왔고 또 본인의 방법에는 본인이 선택했던 그 방법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통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시겠죠. 굉장히 유용한 조언들이 많아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더 직접적이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죠. 더 믿을만 하고요. 그렇다고 에이전시가 믿지 못할 곳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어떤 분들의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의 영상을 봤어요. 이 유튜브 채널에 간호사 관련, 미국 간호사 관련 그런 영상들이 불과 2년 정도 전만 해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을 봤는데요.
이 미국 간호사 관련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먼저 미국에 정착한 선배 간호사로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연착륙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개의 경우에 어떤 시행착오들이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경험들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했던 그런 고민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구국의 이제 미국행을 준비하시는 선후배 동료 간호사들을 위해서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또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그 실제적인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상을 짬짬이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보시면서 에이전시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방법으로 수속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이제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습득을 하시면 나중에 선생님들의 이제 판단이 명확하게 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에이전시는요,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고요, 미국 현지에 있는 현지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현지 에이전시를 흔히 현지 에이전시, 미국의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걸 흔히 다이렉트 수속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한국 에이전시, 미국 에이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 국내 에이전시와 미국 에이전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요, 미국 현지 에이전시의 계약을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 현지 에이전시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들은 뭐 구글링이나 또 다른 분의 어떤 추천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죠. 미국의 수많은 에이전시 중에 한 군데와 계약을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계약하는 걸 현지 에이전시와의 계약, 다이렉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미국의 에이전시는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스폰서가 돼서 영주권을 지원을 해주는 곳이에요. 또 병원 찾는 일을 도와주겠죠. 그러면 다음은 국내 에이전시에 대한 얘기예요. 국내 에이전시는 흔히 저희가 이주공사, 이민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똑같이 국내 에이전시, 해외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둘의 역할이 똑같진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국내 에이전시는 이제 미국 에이전시와 간호사 사이에서 도움을 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회사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에이전시를 선택하실 때 한국 에이전시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 한국에서 미국 간호사로 취업을 도와주는 국내 에이전시가 한 대여섯 군데, 10군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주공사, 이민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국내 에이전시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국내 에이전시 스스로가, 이 회사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스폰서, 고용주 될 수 없어요. 이 회사들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회사들과 계약 관계에 있는 미국의 어떤 에이전시와 컨택을 해서 여러분이 간호사에게 적합한 에이전시를 찾아서 그 고용주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과 그런 또 병원 취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미국의 이 고용주와 앞서 보여드렸던 이 고용주는 똑같은 위치겠죠. 똑같은 미국의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직접 미국 에이전시를 찾을 분들은요, 직접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과정이 이렇게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해서 믿을만한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 나는 좀 마음 편하게 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국내 에이전시를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에이전시를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제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주제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어떤 에이전시를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선생님들께서 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뭐가 맞다라는 정답이 없거든요. 각각의 에이전시들은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의 상황이
경력도 제각각 다르고 영어 실력도 제각각 다르고 또 선호하는 어떤 지역, 병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바탕이 돼야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에이전시를 결정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결정을 했다. 예, 여기 선택하면 이제 계약을 하시기 위해서 계약 전에 뭘 해야 되죠? 에이전시 연락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보시거나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또는 뭐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뭐 파워풀한 레주메 그리고 또 어떤 자격증들을 이제 그런 정보들을 에이전시에 보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너와 계약을 하고 싶은데 수속이 가능한지 그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간호사와 이 에이전시의 서로의 니즈가 맞다면 계약을 하고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게 되겠죠. 요거는 한국 에이전시의 경우일 테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의 현지 에이전시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한다면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기 전에 인터뷰를 보실 거예요. 병원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에이전시와의 인터뷰겠죠. 인터뷰를 보는데 보통 뭐 가서 인터뷰를 보는 거 아니고요. 스카이프나 줌 같은 그런 화상 인터뷰 툴이 있잖아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마찬가지로 서로 오케이 하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속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수속을 진행한 다음이죠. 에이전시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절차입니다. 에이전시가 고용주의 신분으로 이제 간호사의 스폰서가 돼서 취업 이민 절차를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 이민국에 취업 이민 신청을 합니다. 흔히 이제 I-140을 신청한다라고 하거든요. 우선 일자라고 얘기해요. 우선 일자가 한마디로 하면 당신의 서류가 언제 접수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개개인의 우선 일자는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절차가 진행되면 국무성에 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고요. 이런 절차들은요,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직접 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뭐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시거나 뭐 다이렉트로 하시거나 그 에이전시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심사가 완료되면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 저 광화문 옆에 있죠? 거기 가셔서 거기에서 인터뷰를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 가서 인터뷰를 보고요. 인터뷰가 통과되면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간호사가 해야 될 이런 절차들은 에이전시가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간호사가 직접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절차가 여기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병원 인터뷰.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이 절차들은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절차. 이 절차는 취업 이민,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이런 절차죠. 이 절차들을 거쳐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이전시의 역할이 이 영주권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네, 병원을 구해줘야죠. 그렇죠. 간호사 취업 이민의 목적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가시려는 게 단순히 영주권을 받아서 거기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더 큰 목적은 물론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더 큰 목적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에이전시가 도움을 주는 동시에 또 내가 근무할 병원을 찾아주는 것도 에이전시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이전시가 어떤 간호사의 경력이나 영어 실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간호사에게 적합한 병원과의 인터뷰를 어레인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시점은요. 늘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 시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 정도 시점에서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출국하기 직전에 할 수도 있고요. 또 간혹 그 뉴욕의 시립병원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출국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 이 시점은 이쯤에 어디선가 한다는 거 그리고 에이전시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어떤 병원들이 있는데 에이전시가 특정한 어떤 병원들 중에 한 군데 취업이 되기로 했는데 그 병원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력이나 병원의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터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아예 그 병원으로 인터뷰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약하시게 될 에이전시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은 영어 점수 제출을 하는 거죠. 영어 점수는 늦어도 대사관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만드셔서 제출을 해야 돼요. 아유, 되게 복잡하네요. 예. 대사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영어 점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점수만 만들어 놓고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자 스크린 서티피케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자 스크린 서티피케이트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만드셔서 그 점수를 CGFNS에 제출을 하셔서 CGFNS가 영어 점수를 뭐 IELTS면 IELTS, 토플이면 토플 그 기관에 여러분의 점수를 확인하고 이 서티피케이트를 줘요. 그 서티피케이트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직전까지 점수를 만든다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직전까지 점수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 시점에 점수를 서티피케이션을 제출할 수 있게 점수를 사전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시점에 점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영어 점수를 처음에 이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준비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자 스크린 점수는 여기까지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속을 시작할 때 당장 점수가 없더라도 에이전시와 계약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점수를 요구하는 주체가 에이전시나 병원이 아니고요. 아마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에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그 회화 능력에 관심을 보이겠죠. 점수를 요구하진 않아요. 이 점수를 이민국이 요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간호사는 이게 아주 예전에는 영어 점수 제출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10몇 년쯤 된 것 같은데요. 2004년, 3년 그때부터 영어 점수를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가지고 그 자격 조건을 스크리닝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거고요. 데드라인이 여기까지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요. 영어 점수가 당장 없어도 수속이 가능하다라는 이 얘기가 본인의 영어 실력에 관계없이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빨리 미국을 가고자 하면 면허 취득을 하자마자 바로 이민 신청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이민의 이런 수속 기간이 총 1년 반 정도가 걸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처럼 1년 반 정도가 걸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영어 준비가 아예 안 된 분들이 면허 취득 후에 급한 마음에 바로 수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년 반이라는 이 기간 안에 영어 점수를 만들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점수를 받지 못한다. 물론 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홀드를 해주기도 해요. 뭐 수개월 정도 마냥 기다려주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빨리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런 수속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느끼는 그 간호사가 받게 되는 압박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이민 수속을 시작하는 시점은 영어 점수 관련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영어 점수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점수가 IELTS로 오버롤 6.5에 스피킹 7.0이잖아요. 점수를 다 만들어 놓고 수속을 한다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설령 이 점수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오버롤 6.0은 만들어 두겠다. 내지는 최소한 스피킹은 6.5를 만들어 놓고, 이게 가장 어려우니까 이건 만들어 놓고 수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만들어 두고 내가 대사관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비자 스크린 영어 점수를 분명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전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뭐 설마 1년 반 안에 내가 이 점수를 못 만들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학생이라면 그 점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죠, 1년 반에. 근데 병원 근무를 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대학원 다니시거나 학업을 병행하는 분도 계시고 또 육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저런 바쁜 일을 하시면서 이 영어 점수를 준비한다, 같이 병행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년 반 정말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약 20년 정도 이 미국 간호사 관련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뵀겠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치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점수가 아예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영어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바로 이민 수속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간혹 이제 에이전시에 가면 에이전시는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가 없어도 일단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또 간혹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렵지 않게 RT 점수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과 또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의견들을 잘 참고해서 이민의 시작 시점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대기 기간이 없는 오픈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이 미니멈이 약 1년 반 정도라고 보거든요. 뭐 좀 어떤 급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는 그 상대 병원에서 에이전시가 요청해서 좀 빨리 수속을 하는 경우는 1년 반 미만에도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대체로 1년 반이라고 걸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 이민 상황이 그렇거든요. 현재 이민, 취업 이민 수속 상황이 1년 반이면 간호사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기간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민 수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정보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홈페이지 가셔서 메인 메뉴에서 취업 이민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매달마다 저희가 영주권 취업 이민 현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정보들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매달 게재되는 그 비자 블러틴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현재 미국 영주권 문호 발표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간호사가 속한 카테고리가 EB3라는 카테고리인데요. 승인 가능일 오픈. 오픈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민 수속을 신청을 하셨을 때 별다른 대기 기간 없이 기본적인 프로세싱 기간이 1년 반이라고 했죠. 이걸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대기 기간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보셨는데 어떤 시점에 오픈이 아니라 승인 가능일이 예전이다. 그러면 그만큼의 기간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방금 제가 간호사는 취업 이민 3순위 EB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EB3 간호사 취업 이민의 최근 약 7, 8년 동안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014년 7월 이때는 거의 대기 기간 6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한마디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거의 7년 뒤에 미국을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내려와서 2017년 정도에 이렇게 또 지금처럼 오픈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이제 2020년 5월 같은 경우는 또 4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쭉쭉쭉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작년 11월부터는 또 오픈된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대기간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까지 방금까지 해서 이제 이민에 관련된 프로세싱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받으면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FAQ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요. 경력 관련된 질문들이 가장 많죠. 어떤 경력을 선호하느냐? 뭐 ICU, CCU, 뭐 ER, OR, 또 일반 병동도 괜찮고요. 근데 특수 파트라고 얘기하는 파트들은 이제 ICU, CCU, ER, OR, 뭐 레이븐 딜리버리 정도가 되고요. 에이전시마다 그 기준 좀 다를 수 있어요. 대체로 그런 파트들을 특수 파트라고 얘기하고요. 현지 널스들도 이런 특수 파트 경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 파트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그 파트 경력을 잘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반 병동도 괜찮습니다. 비추천 경력, 내시경실, 검사실, 외래근무, 비임상 경력. 이런 상근직 경력들은요. 당연히 현지 간호사들도 선호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한국에서 경력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서 미국을 가야 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상근직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취업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한 경력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사이드 경력, 이 경력이 필요하죠. 세 번째, 마취과 파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마취 간호사는요 전문 간호사의 영역이죠. 그래서 일반 간호사가 마취 전문 간호사가 되려면 미국에서도 그래요. 통상 뭐 어큐케어 세팅에서 최소 2, 3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문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라야 이 마취 간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마취과 업무만 했다. 그러니까 수술 전후의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마취과 업무만 했다면 그 경력은 좀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파큐 경력은 괜찮아요. 미국의 그 대형 병원들은요 파큐 경력을 대체로 특수파트 경력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경력보다 파큐 경력이 더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력 기간 제가 아까 2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해진 답은 아니에요. 어떤 에이전시는 1년 경력으로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이전시를 컨택할 때 그 시점에 경력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가기 전까지 내가 계속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또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1년 반의 수속 기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서 1년 반을 더하면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2년이 있어야지 처음에 에이전시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2년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들 관점에서는 뭐 경력이 당장 2년이 없어도 또는 경력 단절이 돼서 아주 예전 경력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뭐가 크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에이전시에서도 간호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전에 일을 했던 분들보다는 최근에 테크놀로지를 응용한 그 임상의 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호하겠죠. 또 의료분야 분야가 이제 또 한번 손을 놓으면 감을 잃는 분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특수파트 경력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대형 병원이나 그 상급 병원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경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분들도 있겠죠. 2017년까지 10년 근무했고 지금은 경단 2021년까지. 이런 분들은 지금 경력이 단절이 됐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전 경력 10년이 있지만 취업이 큰 병원으로의 취업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뭐 너싱홈이나 경우에 따라서 작은 병원으로의 취업은 가능하겠지만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 판단은요. 제가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스폰서해주는 에이전시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에이전시가 연계하고 있는 병원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정리를 하자면 대형 병원이나 특수파트일수록 필요한 경력 기준이 2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또 뭐 대형 브랜치 병원이나 또 팬시한 병원도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병원이라면 2년이 조금 안 되거나 약간의 과거 경력이 있고 최근에 복직을 한 상태라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사실 이민법의 관점에서는요. 취업 이민을 할 때 경력이 필수는 아니거든요. 경력이 없어도 고용주가 오케이 하면 당연히 수속이 가능해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력이 없는 경우에 영어가 부족한 한국 너스를 채용하려는 에이전시가 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경력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경단이 있는데 경력 단절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뭐 잠시 상근직으로 일을 했다라든지 육아를 했다라든지 그런 익스큐즈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직을 해서 경력을 다시 유지한다면 또 에이전시들이 그런 정상 참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에이전시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계약을 하실 때 에이전시를 알아보실 때 나의 조건으로 취업을 가능한 에이전시를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에이전시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복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또 살리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했죠? 네,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실제 저희 3부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모든 파트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 3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첫 설명회이기도 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다음 설명회 때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부분을 어떤 주제를 따로 정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질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와인 클렉스 미국 간호사 전문 교육원이에요. 저희는 에이전시가 아니고요. 간혹 이제 에이전시 업무를 저희가 본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에이전시 업무는 전혀 보지 않아요. 저희는 교육에만 집중하는 미국 간호사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에이전시를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그건 저희가 해드릴 수 없어요. 에이전시가 어디가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드리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에이전시를 알아보시면서 이런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역할이라는 건 에이전시를 찾아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제가 그런 안내들을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 상황을 들어보고 저희 수강 회원님들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드리거든요.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상황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에이전시로 어떻게 취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학에서 RM, BSN 하라는 말씀. 예, 한국에서 아직 BSN 학위가 없는 분들은요, 미국 취업을 위해서 굳이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가시면 그 BSN 학위가 쉬워요. 예, 한국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이렇게 미국도 전문대학이 있어요.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는 2년제 간호대학이 있는데요. 거기 나와도 RN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해서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원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미국 병원에서는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런 스케줄 조정도 굉장히 마다하지 않고 잘 해주는 편이거든요. 한국이랑 좀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굳이 한국에서 그 취득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 경력이 아니라 15년 전에 나진영 선생님, 최근 경력이 아니라 15년 전에 대학 병원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경력 다시 요구하나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최근 경력을 보시기 때문에 15년 경력이 있다. 예전에 언제죠? 15년 전에 예, 경력이다. 그러면 15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면 에이전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에이전시라면 예를 들어서 경력을 약 6개월 정도 만든 상태에서 6개월이 답은 아닙니다. 6개월 정도 맞춘 상태에서 에이전시에 컨택을 해서 다시 아까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컨택을 하실 때 에이전시 컨택을 하실 때 에이전시 컨택을 하시잖아요. 컨택을 하실 때 이 시점쯤에 내가 예전에 15년 전에 경력 단절 이 시점쯤에 약 6개월의 경력을 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진영 선생님께서 6개월 정도 경력을 쌓고 컨택을 했을 때 내가 예전 경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력이 없어서 복직을 한 상태다. 지금 현재 나는 이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할 계획인데 스폰서가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경력을 쌓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에이전시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이전시에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영진 선생님, 나이가 40이 넘으셨고 임상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호사 준비하기 전에 고민이 많아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간호사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선생님, 이제 미국 간호사 취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들을 보면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근데 가장 많은 케이스가 아무래도 아직 싱글이신 선생님들 중에서 아예 미국에 가서 살 그런 계획도 있으시지만 한번 나가서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이루고요. 또 다른 많은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40, 뭐 30 후반, 40 후반 이런 나이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미국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일하게 같은 상황이시겠죠. 이영진 선생님과 경력이 오랫동안 단절됐겠죠. 그런 분들도 일단은 그런 분들께는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미국 생활을 할 계획인 분들이 미국의 대형 병원이나 상급 병원으로 취업을 계획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더 용이한 너싱홈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병원조차도 아주 오래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최근 경력이 좀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께서 그 경력 조건에 맞춰서 경력을 조금 쌓으셔야 될 수도 있고요. 파트타임도 괜찮아요. 꼭 풀타임을 할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경력을 쌓아서 취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에이전시는 예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널싱홈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취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사실 NCLEX 면허를 취득하시고 나면 저희 학원 손은 떠나죠. 저희 학원에서 떠나셔서 이제 에이전시들 알아보시고 간혹 에이전시를 알아보시던 와중에 저희 학원에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의견을 여쭤보세요. 근데 모든 케이스에 대한 저희가 팔로우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바로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선생님과 같은 경우세요. 예, 선생님과 같은 경우신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현승 선생님, 미국인과 결혼해서 비자가 해결되면 에이전시가 필요 없을까요? 물론이죠. 예. 이제 영주권이 있어야지 취업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신분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 이미 영주권이 있거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들은요, 이 절차 필요 없어요. 바로 취득 후에 미국 병원 컨택. 아까 제가 병원 컨택을 해서 취업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직접 병원에 컨택을 하기 힘든 거고요. 신분 문제가 해결된 분들은 병원에 직접 컨택을 하셔도 돼요. 단 뭐 경력이 있으시고 영어 실력이 되셔야 되겠죠. 회복실 경력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수술실이 아니고 내시경실, 회복실 같은 것도 인정이 될까요? 내시경실, 회복실 같은 경우는 인정이 쉽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베드사이드 경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이력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하겠죠. 그래서 에이전시나 병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건 베드사이드 경력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에이전시의 또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요. PA 경력은 RN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라는 경력으로 인정은 해줘요. 하지만 PA가 미국에는 없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A 경력 같은 경우는 일을 했다라는 경력으로 인정되지만 그 경력을 살려서 똑같은 파트로 가서 일을 한다는 거 어렵겠죠. 그런 파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일했다는 경력으로 인정은 됩니다. NCLEX 자격증으로 병원 취업할 수 있는 국가가 보통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만 되겠죠. 미국.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주들, 어떤 주들은 퀘벡 같은 주들은 불어를 사용하죠. 그런 주들은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시험이 필요하고요. 미국 전체 50개 주, 캐나다는 이제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캐나다 면허를 또 취득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병원의 규모,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병원의 규모를 미국 병원이 알 리가 없겠죠. 인터뷰를 할 때 몇 베드에서 일했어? 이런 질문 안 해요. 최근에는 이제 에이전시들이 한국의 병원 상황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물어보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장비를 다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그 병원 사이즈나 업무 형태를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제 통상 한국 에이전시들이 말하는 조건인데요. 약 200베드 정도 기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한국 에이전시의 관점에서는 뭔가 기준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200베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0베드 정도면 ER이 있는 규모다라고 해서 이렇게 200베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꼭 200베드 이상 그런 조건은 없어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산사는 미국에서 조산사로 활약이 가능할까요? 미국의 조산사를 뭐라고 하죠? 너스, 미드와이프. 미국에서 항상 탑 10에 들어가는 직업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이걸 하려면 대학원 나오셔야 되고요. 학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너스 미드와이프 자격증을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병원 취업 시 한국 대학원 학위가 도움이 될까요? 이영진 선생님. 취업할 때 한국 석사, 박사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 병원에 취업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포지션은 일반 스텝 너스의 포지션이에요. 일반 필드 너스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스펙이나 실력은 이제 약간의 경력을 갖춘 경력직 간호사. 여러분들이 취업하자마자 바로 슈퍼바이저를 하거나 디렉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취업할 때 석사, 박사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모션 하실 때 디렉터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조건으로 우리는 석사가 있는 사람들만 디렉터에 지원할 수 있어.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당장에 처음 취업할 때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조수진 선생님, 코로나 파견 간호사도 베드사이드명 괜찮나요? 물론이죠. 예.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파트에 근무하신 분들의 경력이 오히려 더 선호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란 선생님, 영국 간호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영국 간호사 과정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정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전시 컨택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보통 앵클렉스 따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언제 컨택을 할지. 컨택을 하는 시점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컨택하는 시기가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점수도 곧장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가능한 나는 빨리 미국을 가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취득하자마자 바로 여기서 바로 에이전시 컨택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점수가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어느 정도 영어 점수를 만든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컨택하는 것 자체가 계약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하자마자 알아보시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계약은 서둘러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간호사 할 때 제2 외국어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스페니쉬. 스페니쉬가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미국은 워낙 히스패닉들이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대도시에 취업을 하신다? 뭐 뉴욕이나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뭐 대표적인 이민자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언어, 여러 가지 언어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어떤 병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큰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한국 환자가 많다 보니까 본인이 배정받은 부서는 한국인 너스를 보는 파트가 아닌데 이제 한국인 환자들을 많이 보는 유닛에서 간호사가 부족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경우에는 꼭 유리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주신 질문은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한 가지 사진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저희 누나가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누나도 지금 캘리포니아 레딩이라는 도시에서 세크라멘토에서 캘리포니아의 주도죠. 거기서 약 2시간 올라가서 거의 이제 캘리포니아 최북부에 있는 도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멀시 메디컬 센터라는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코비드 19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누나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저희 누나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도 이렇게 장기간 락다운하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저희 이바인 클렉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에이전시가 아니에요. 에이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앵클렉스 관련된 궁금함이나 질문들은 당연히 강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로에 관한 부분들도요. 절대 혼자서 알아보지 마세요. 혼자 알아보셔도 돼요. 알아보셔도 되는데 뭔가 애매하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요. 학원에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여기서 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 제가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백그라운드가 너싱은 아니지만 저도 뉴욕에서 마케팅 공부를 했고요. 또 관련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저희 학원의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이 끝나셨나요? 예. 그러면 예,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 오늘 예, 장시간 설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